안녕하십니까, 유레나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외국 유명한 관광지를 여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분들은 이 채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유럽의 유명한 관광지를 다닐 수 있습니다. 외국어 기초 회화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독일어 편입니다. 제10회 역사와 미식을 따라가는 바젤 산보입니다. 지난해부터 번외편으로 스위스 바젤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맥주를 마시고 있네요. 아직 벌건 대낮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여기는 교회라고 합니다. 엘리자베테 키르헤, 바젤에 처음 세워진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1980년대에 부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건물을 없애지 말아달라고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벌여서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카페가 있어서 방금처럼 분위기 있는 테이블에서 술도 마실 수 있고 바깥 테라스에서 차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계산에 관련한 표현을 익히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계산을 부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스위스는 유로화를 쓰지 않고 스위스 프랑을 쓴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지불 금액의 약 10%를 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Die Rechnung bitte, 계산을 부탁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zusammen, 따로따로 계산이 아니라 함께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발음해 볼까요? Die Rechnung bitte. Die Rechnung bitte. Die Rechnung bitte. 엘리자벳 교회가 있는 시내 중심부에서 두 사람은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봤습니다. 중세 때 지어진 성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유명한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세기경 수도사들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빻고 그 목적으로 수로를 만들고 수차를 만들었던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찾아가는 곳이 빵집인가요? 메구미씨 좋아하며 따라 나서는데요. 빵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일단 수차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수차를 발견했습니다. 독일어로 수차는 바사뮬레라고 하는데요. 물레랑 발음이 비슷하네요. 하지만 여기는 빵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빵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수차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종이 박물관과 동시에 제지 공장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젤에는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바젤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종이를 다루는 인쇄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공장과 박물관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직접 종이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메구미씨도 직접 도전을 해보기로 합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는 나무가 아니라 천을 종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불린 천들을 형틀에 넣고 종이 형태로 만든 후에 먼저 올려서 물기를 어느 정도 뺍니다. 그런 후엔 형틀도 제거해야 되겠죠? 뒤집어 엎은 후에 두 손으로 힘을 가해 눌러주면서 틀을 완전히 벗겨내면 종이 만들기 완성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마른 직물로 방금 작업한 것을 덮습니다. 이제 정말 최종 작업인데요. 압축기 같은 곳에 들고 가서 물기를 완전히 짜내면 압축기인지 탈수기인지 어쨌든 이 기계를 통과한 후에 약 2분 정도 더 건조 장치에 놓고 돌리면 드디어 완성된 종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을까요? 오래된 금속 활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독일인인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처음 발명했다고 했지만 우리 조상들이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쌍정고금애문이라는 책을 간행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었고 물론 금속 활자로 만든 것이죠. 실제로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출판한 책인 직지심경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프랑스 파리예요. 이 직지심경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로 만든 책보다 78년 정도 앞섰다고 합니다. 상식 많이 늘렸으니까 이제는 뭘 좀 먹어야 되겠네요. 멀리 라인강도 바라보이는 곳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 특별 메뉴는 무엇입니까? Was ist hier die Spezialität? 식사가 나왔습니다. 소스는 전체적으로 빨간 소스인데요. 토마토 같은 거겠죠. 이 요리의 이름은요 쥐리 게슈네첼테스입니다. 쥐리는 스위스 취리히를 말합니다. 소고기, 버섯, 야채 등을 함께 섞은 요리가 하나 있고요. 왼편에 있는 것은 뭘까요? 밀가루 반죽 같기도 하고
감자였군요. 스위스에서는 레슈티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굵게 썬 감자에 소금과 후추를 첨가하여 후라이팬에 튀겨낸 요리. 한국의 감자전 같은 요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엔 빵을 찍어 먹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으로 슈팀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등에서는 음식값의 약 10%를 팁으로 줘야 하니까 거스름 또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빵으로 발음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의 빵은 헤페, 효모와 저프, 세 개를 따은 형태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끝의 발음 프가 들어간 단어를 보겠습니다. Pfanne. Pfirsich. Knopf.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니알 채널은 일본 교육방송의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볼만했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케.